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부산 상륙 직후 열대 저압부로 약해진 뒤 오늘 오전 강원 동해안으로 빠져나갑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후까지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포합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1,100여 개 전략 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이 개별 허가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어제 쏜 발사체와 관련해 신형 전술 유도탄의 위력 시위였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고 한미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환율 전쟁 우려 속에 중국이 환율 안정화 조치에 나서고 미국 측도 협상 지속을 희망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문예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문 기자, 이제 추가적인 피해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비상대응 태세도 오전 중으로는 해제가 되겠군요. 네, 방금 전인 6시 마지막 피해 상황 집계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후인 오전 9시부로 비상대응 태세는 해제될 예정입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소멸되긴 했지만 추가 피해를 우려해 정부와 전국 지자체 인력 만여 명이 밤새 비상근무를 이어갔습니다. 날이 밝아오며 피해 상황도 조금씩 복구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막혀 있었던 지리산 국립공원 55개 탐방로는 방금 전 새벽 5시쯤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설악산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나머지 6개 국립공원도 날이 밝는 대로 탐방로를 점검하고 문제가 없으면 통제가 해제됩니다. 어제 저녁 부산에서는 도로 2곳이 폐쇄되고 5곳에서 나무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모두 복구됐습니다. 묶였던 하늘길과 바닷길도 해가 뜨는 대로 대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는 만큼 일정이 있으시다면 출발 전 공항과 여객터미널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행안부는 잠시 후인 오전 9시쯤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가 집계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비상대응 태세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태풍은 소멸됐지만 강원 산지에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분들은 마지막까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 태풍이 남긴 열대 저압부는 태풍만큼이나 강력한 피해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구름이 여전히 뭉쳐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괌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어제 새벽 일본 상륙을 앞두고 한때 중심에 눈이 보일 만큼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규슈 내륙을 통과하는 사이 태풍은 육지와의 마찰 때문에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힘을 잃은 프란시스코는 어젯밤 8시 20분쯤 부산에 상륙한 뒤 채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열대저압부로 약해졌습니다. 열대저압부는 태풍처럼 소용돌이 구름과 비바람을 동반하지만 태풍의 기준은 중심 풍속 초속 17m를 넘지 않는 열대저기압입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밤새 영남 내륙을 통과했고 오늘 오전 중에 강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새벽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비바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며 산사태 등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 강원과 수도권, 충북과 경북 북부에도 오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프란시스코는 열대저압부로 약해졌지만 현재 열대 해상에서는 2개의 태풍이 동시에 북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9호 태풍 레끼마가, 이보다 동쪽에는 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은 레끼마는 중국 동해안에, 크로사는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진로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1,100여 개 전략 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이 개별 허가 대상이 될지가 관심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현재 어떤 품목이 규제를 받게 될지 조금 있으면 알려지게 될 텐데요.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선 가기 결정과 공포, 시행 이렇게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공포일입니다. 이때 시행령의 하위 법령인 시행세칙, 이른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이란 항목이 발표되는데요.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기존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돌릴지가 관심입니다. 만일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허가 품목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할 경우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으로는 탄소 섬유와 공작 기계 등이 꼽힙니다. 네, 오늘 공포되면 3주 뒤에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건데 그럼 현재 규제 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품목 수 자체가 1,194개로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가운데는 이른바 비민감 품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또 백색 국가가 아니어도 수출 심사와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의 3년 단위로 따로 내주는 포괄 허가의 일종인데요. 이걸 적용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서 일본 제품 수입에 번거로움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를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우리 경제의 약점 가운데 어디를 노리고 있는지가 확인되는 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후 오전 8시를 좀 지나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발사체는 신형 전술 유도탄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를 참관도 했는데 한미연합훈련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승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 시위 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앙방송은 서부작전 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에 설정된 목표 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위력 시위 발사를 통해 신형 전술유도 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 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새벽 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 시위 발사가 만족스럽게 진행됐다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한이 벌려놓은 합동 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와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각각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 발사체 모두 지난 5월에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이렇게 잇따라 발사체를 쏘자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은 북한도 계속하고 있지 않냐면서 그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남미를 방문하고 있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반발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은 현재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다.
지휘소 훈련으로 대부분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우방으로서 지속해온 훈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훈련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대응하는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북한도 줄기차게 자신들의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불평할 게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훈련할 거 다 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준으로 하는 훈련을 문제 삼아 미사일 쏘고 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투입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가 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문제 삼을 뜻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에스퍼 국방장관도 미사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We monitor these very closely. We make sure we understand what they're doing. We try to understand why. 에스퍼 장관은 앞으로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를 줄 계획은 지금 시점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명칭이 무엇이냐는 KBS의 질문에 미 국방부는 자신들이 답할 성질의 질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태풍은 소멸했지만 곳곳에서 내린 비로 밤사이 빗길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이지은 기자가 모았습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초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가 뽀얀 연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서초구의 터미널 지하도 상가 기계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기계실 설비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실 환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2시간 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200여 세대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는 3일 전부터 저녁 시간 전기가 들어왔다가 끊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변압기 문제라고 설명했고 일부 주민은 조치를 문제 삼으며 항의해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가 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빈 종이 상자를 가져다 놓고 폭발물 의심 물체라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17살 한모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한 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미중 두 나라가 환율 전쟁 조짐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대화 자세를 보이자 안도감이 작용했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날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300포인트 넘게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1.3%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이 환율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은행은 오는 14일 홍콩에서 환율 방어용 채권인 중앙은행 증권 300억 위안어치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하면 현지의 위안화 유동성을 흡수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할 수 있어 환율 전쟁의 우려가 진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참모인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관세 전쟁에 환율 전쟁 조짐까지 보이며 조성된 미중 간 긴장을 다소 누그러뜨리게 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을 계속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예고는 상하이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his view is we didn't make any progress at the Shanghai meeting, so he took an action.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변경될 수도 있고 다음 달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협상이 속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oor is open for additional negotiations. We are planning for the Chinese team to come here in September.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중 경제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오늘 긴급 거시경제 회의를 열어서 금융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모두 모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수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오늘 오전 명동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 등 경제수장들이 공식 석상에서 최근 금융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환율 전쟁이 현실화됐다는 우려에 정부의 진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서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공매도 제한 방안을 비롯해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나 일일 가격 제한폭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정책 수단 중에서 시장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 선택하여 신속,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시장 상황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현안 질의에서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쏜 것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북한의 발사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는데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당은 지소미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은 국익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13일 동안 네 번째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청와대는 합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구를 잘 보시면 이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정부가 면죄부를 준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아니 이런 합의를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라고 볼 수 있겠나. 안보 현안 공방 중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북한 핵실험 횟수 등을 틀리게 답변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2번인가 했나요? ICBM 발사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그것이 한 차례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비서실장이 잘못 대답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태연히 그냥 입만 다물고 있고. 여당에선 일본의 막무가내 경제 규제에 지소미아 파기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8.15까지 입장을 정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맞대응해 경제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치를 취했잖아요. 가기 결정해서. 우리는 왜 안 하냐고요. 죽창 들고 나가자며.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청와대는 그러나 여러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바로 맞대응하기보단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서울 중구청이 어제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에 일본 제품 안 사고 일본 여행 안 간다는 뜻의 노 재팬 배너를 달았다가 반나절 만에 철거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불매운동에 개입하는 건 문제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서울 중구청이 세종대로 일부 구간에 내걸었던 일본 불매운동 배너를 다시 떼어내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에 관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빗발친 탓입니다. 돈스러운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불매운동 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나라 간의 문제니까.
일본을 공연히 자극하고 상황 악화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비판 속에 설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마저 올라왔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일본 사람들도 보잖아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갈등을 좀 더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 애초 1,100개를 설치할 예정이던 서울중구청은 결국 구청장이 직접 사과하며 이미 설치한 50여 개도 6시간 만에 다 내렸습니다. 불매운동이 무조건적인 일본 혐오로 번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것 같은 비난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뿐이라는 자성입니다.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보거나 이상하게 보는 시선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감심을 가지게 되는. 불매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려면 자발적이고 좀 더 성숙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어젯밤을 기해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현재 강원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비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예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현재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데요. 어느 지역들이죠? 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양양 낙상해수욕장의 모습인데요.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양양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동해상에서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역은 오후까지도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으로는 30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 그 밖에 강원 지역과 충북,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5에서 4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내륙 지역, 경북 남부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부 내륙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은 일시적으로 폭염특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서쪽 지역으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으로는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 건물에서 큰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주저앉았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구조물이 화재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14분. 불은 큰 폭발음과 함께 시작됐고 폭죽 터지는 소리와 함께 크게 번졌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 난 거 마냥 그 사무실 건물이 흔들리면서 뻥 소리가 나면서 사무실 건물이 흔들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니까 화염이 치솟았죠. 불이 난 공장은 3개 업체가 나눠 쓰고 있었는데 폭발과 불은 지하 1층 반도체 세정제 보관 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세정제라고 하면 휘발성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유전기가 쌓이면 그렇게 불꽃이 만약에 점화가 되면 급격하게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초기 진압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순직했습니다. 15년차 베테랑으로 현장에 5분 만에 도착한 석원호 소방장입니다. 석 소방장은 건물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사람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해 지하로 들어가다 2차 폭발로 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 한 명도 화상을 입었고 옆 건물 직원 등 9명은 폭발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1층 업체는 휴무였고 2층 업체에는 사람이 없어 화재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왜 폭발이 일어났는지 등을 잔불 정리가 끝난 이후 현장 감식을 통해 파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고령 운전자가 또 차량 돌진 사고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 아니었는데 특히 유아들이 놀고 있던 물놀이 시설을 덮쳐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한희조 기자입니다.
간이 풀장 모서리 쪽에 승용차 한 대가 걸쳐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공기를 주입해 만든 유아용 풀장에 차량이 돌진한 겁니다. 저도 집에 있었는데 막 펑 소리가 나갖고 119 차 오고 경찰차 오고.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에서 만든 풀장에 원생과 교사 등 10여 명이 있었는데 1살 배기 남자아이 1명과 2살 배기 여자아이 2명, 교사 2명 등 5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올해 81살인 고령의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서는 풀장 쪽으로 달려와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멈춰섰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주차장에 풀장이 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풀장 설치하는 거 혹시 모르셨나요? 예. 아, 그거 신고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가.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풀장을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실종됐다가 산에서 발견된 조은누리 양은 주로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사건은 아니었던 걸로 결론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구조 첫날 대화가 쉽지 않았던 조은누리 양은 빠르게 회복하면서 사흘 만에 실종 당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여경과의 면담에서 조 양은 가족 등과 헤어진 뒤 어떻게 이동하고 지냈는지 잘 모른다면서 주로 잠을 잤고 먹은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산에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만난 적도 없고 수색대원 등이 자신을 찾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 양의 옷 등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이 나오지 않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조차 이곳을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고 아무도 거기 넘어가려고 시도하지 않는 곳인데요. 인적 요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 조 양이 처음 발견된 곳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산세가 험해 결국 찾지 못하면서 실종 열흘간의 구체적인 행적은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GPS로 이렇게 위치 저장을 했는데 그게 구간 계곡에 들어가면 전부 난청입니다. 내려올 때는 누리 양 생명 때문에 앞만 보고 급하게 막 내려오다 보니까. 경찰은 가족과 헤어졌던 조 양이 다시 일행을 찾기 위해 산에 올랐다 길을 잃고 발견 지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동 거리가 짧아 체력이 유지됐고 장맛비 등 주변에 물이 있어 생존에 유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일단은 바람도 안 불고 저체온증에 어쨌든 안 걸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는 거 하고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찰은 실종 기억을 억지로 되짚는 일이 오히려 조 양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조사 대신 피해 지원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 브라질에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 덕분에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좋아져서 여기 시민들은 한국과 브라질의 우정을 기리는 데도 아주 적극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이재원 특파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풍물가락과 춤사위가 무대를 수놓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상모를 돌리고 익살 섞인 버나 돌리기를 선보이자 브라질 관객들은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객석과 함께하는 한국의 멋에 흠뻑 빠졌습니다. Maravilhoso, perfeito, muito bonito, muito bem feito, colorido, animado. Parabéns.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중소도시 피라시카바의 탄생일을 축하하고 한국과 브라질 정부 수교 6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Além de trazer a cultura coreana para nós, vem reforçar os laços de amizade que Piracicaba, São Paulo e o Brasil. 이러한 두 나라의 우정은 한국 완성차 업체가 이 도시에 입주하면서 더욱 발전됐습니다. 인구 40만 명의 피라시카바시. 7년 전 입주한 한국 완성차 업체와 10여 개 차 부품업체들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가족이 약 10만 명으로 도시 인구의 25%를 차지합니다. Geração de emprego,
para a região, atrai, né, trabalhadores de fora, inclusive daqui também, e acaba refletindo no comércio também. 해마다 열리는 다문화 축제에 한국 문화 공연이 펼쳐지기도 해 피라시카바시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실험실 복장을 한 청년들이 길거리에 렌터카만을 골라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동영상이 SNS에 등장했습니다. 스페인의 한 극좌 성향 청년단체가 세계적인 휴양지 마요르카 섬에 대규모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걸 반대한다며 저지른 일인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인 관광대국인 스페인에서는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거주 환경이 훼손된다며 일부 지역에서 방문객에 대한 적대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 소설가 토니 모리슨이 현지 시간 5일 밤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사회 흑인들의 삶을 여성적인 시각에서 그려온 모리슨은 술라, 빌러브드, 재즈 등 소설들을 펴냈고 흑인 여인이 노예가 될 운명을 막기 위해 사랑하는 딸을 살해한다는 내용의 작품 빌러브드는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리슨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미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디에도 복고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1990년 시작된 인기 드라마 베벌리힐스 아이들이 29년 만에 리메이크돼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베벌리힐스 아이들의 중년판인 BH9010은 뇌졸중으로 사망한 루크 페리 외에 과거 주연 배우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TV 연출자와 진행자, 배우노조 위원장과 동물보호 활동가 등이 된 배우들은 어느덧 46에서 58이 됐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홍콩 12대를 향해 또다시 경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수위가 상당히 높고 또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과 가까운 중국 본토 지역에서는 보란 듯이 공안의 대규모 훈련도 있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가 시위대의 손에 바닷물에 버려졌습니다. 홍콩 반환을 축하하며 중국 중앙정부가 선물한 동상 아래엔 홍콩을 해방하자는 문구가 쓰여졌습니다. 최근 시위대 사이엔 성조기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50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은 홍콩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난달 홍콩 반환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홍콩 내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던 중국 정부는 열흘도 안 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일부 폭도가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표현도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玩火者必自焚，该来的惩罚终将到来。 바다 건너 광둥성 선전에선 중국 공안 12,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포되고 있는 영상 속엔 경찰이 검은 옷을 입고 헬멧을 쓴 시위대에 맞서고 있습니다.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앞둔 훈련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중국 정부가 필요시 군 개입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상황 속에서 홍콩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소외계층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다니며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무용단이 있습니다. 모두 장애인들로 구성된 필로스 무용단의 따뜻한 공연 현장을 임명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쾌한 선율이지만 동작은 조금 느린 무용단원들. 어색한 동작에 실수 연발인 공연이지만 관객 반응은 뜨겁습니다. 궁중무용에서 춘향전의 사랑가로 이어지는 공연에 임하는 단원들의 모습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필로스 무용단이 안양 소년원을 찾았습니다. 10분 공연을 위해 3년을 반복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벌써 10년 넘게 공연에 참여하고 이제는 지도교사가 된 조동빈 씨에게 무대는 남다릅니다. 본인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공연 토막마다 열심히 박수 쳐준 관객, 바로 소년원생들에게서는 배려와 따뜻함이 엿보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구슬땀을 보면서 여느 무대와는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인 듯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공연은 조금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간이지 않았나.
장애인들에게 예술 영역에서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필로스 무용단은 지난 2007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교도소와 직업훈련원 등을 찾아 벌써 70차례가 넘는 공연을 하면서 노력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네, 공격적인 성장세로 세계 항공업계를 긴장시키는 중동의 항공사들은 항공 생태계의 이른바 황소개구리로까지 비유되곤 하는데요. 오늘부터 열리는 우리나라와의 항공협정을 앞두고 취항 확대를 적극 요구하고 있어 국내 항공사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정여객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500명 넘게 탈 수 있는 초대형 여객기로 일주일에 14번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오늘 열리는 우리나라와의 항공협정을 앞두고 양국 간 여객기 운항 횟수를 주 56회까지 늘리자고 요구해왔습니다. 국내 항공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항공사 승객 중 70%가량은 유럽 등으로 가는 환승 승객. 운항 횟수가 늘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워 환승 승객을 더 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유럽 직항 노선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정비, 운항, 지상조, 조종사, 이 항공하고 전부 다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노선이 축소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항공사들이 중동계 항공사들의 공격적인 경영으로 항공 노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독점해 놓으면 이제 바로 가격을 올려요. 그 대부분 그렇게 해요. 이제 황소개구리라고 불러요, 걔네들을. 들어가면 다 아작을 내니까. 델타 항공 등 미국 항공업계는 최근 현지 언론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항공사들이 정부로부터 6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 공정하지 못한 가격 경쟁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미용이나 영양 보충의 목적으로 외국산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 직구로 의약품을 사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속눈썹이 길고 풍성해진다며 인기를 끌고 있는 안약입니다. 최근 이 안약을 해외 직구로 들여와 사용했던 A씨는 눈 주위 색소 침착과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녹내장 치료약인데 함부로 사용한 겁니다. 이처럼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제품 30개 가운데 19개는 판매국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었지만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3개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아예 팔 수 없는 무허가 의약품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도 8개였습니다. 이 같은 의약품은 대부분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악용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의약품을 6병 이하로 수입할 때 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제품 용기를 바꿔치기 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통관이 금지된 성분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관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큰 겁니다. 아니면 성분이나 함량 등이 불분명해서 또 품질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소비자원은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세청과 식약처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도심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은 울산 지역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수해 방지 사업들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태풍이나 큰 비만 내리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물에 잠긴 울산 도심 상가에 80cm 높이의 물막이판 설치가 한창입니다. 태풍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올 겨울은 돼야 마무리됩니다. 태풍 차바가 울산을 휩쓸고 지나간 지 3년이 지났지만 방제시설 설치는 이렇게 더딥니다. 태풍이 온다는 방송만 보면 16년도에 태풍 차바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저희들은.
저만 그런가 이 동네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태풍 차바 당시 이 지역은 가옥들이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하수구가 역류에 들어오면서 집안이 침수된 건데요. 이후 구청이 물막이막을 설치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태풍 차바로 울산에선 3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재산 피해도 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와 울산시는 배수 펌프장과 관로 신설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7개 개선 사업 중 3건만 마무리됐을 뿐 나머지 4개 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2023년쯤이나 돼야 방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기 전에 시민들의 사유지에 대해서 좀 수용 절차도 좀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거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방제 사업 일정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만약에 그때 차바와 같은 큰 비가 오게 되면 꼼짝없이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우리 주민들이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74년 전인 어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원폭 피해자들이 많이 살아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는 경남 합천에서는 해마다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한국인 1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 가운데 절반이 숨졌습니다. 당시 18살이던 이수용 할머니는 원자폭탄이 터진 곳과 불과 1.5km 떨어진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고 온몸에 유리 파편이 박혔지만 겨우 목숨을 건진 할머니는 지난 70여 년 동안 온갖 병마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엎드리는데 막 폭풍, 열풍이 막 날아와가지고 하는데 잠시 제가 놀래가 실신을 했어요. 신도 날아가고 없고 책상도 날아가고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존 피해자와 후손들이 모여 사는 경남 합천에선 올해도 어김없이 원폭 피해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8월 6일 74주기 올 추모제는 어느 때보다 반일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과는커녕 지금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인 시민단체 대표가 나서 우리말로 아베 총리를 맹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히로시마 땅 위에 서면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엔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일본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올해는 사뭇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국내에 살아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 2천여 명의 평균 나이는 84살.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음주를 했을 때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타면 안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군자교 조금 지난 지점에 서 있던 고장 차량 여파로 뒤쪽 중랑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고 반대 일산 방향은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도봉로 도심방면 삼양동 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지날 때까지 신호대기 몇 번씩 받고 있고 강남대로는 강남역과 양재역 부근 양방향 모두 소통 원활합니다. 경인로 여의도 방면 물레 사거리부터 영등포역 지날 때까지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고 도심권 종로와 을지로 일대 출근 차량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회와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여의교부터 서울교 사이 시설물 설치 공사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부산 상륙 직후 열대 저압부로 약해진 뒤 오늘 오전 강원 동해안으로 빠져나갑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후까지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포합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1,100여 개 전략 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이 개별 허가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어제 쏜 발사체와 관련해 신형 전술 유도탄의 위력 시위였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고 한미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환율 전쟁 우려 속에 중국이 환율 안정화 조치에 나서고 미국 측도 협상 지속을 희망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태풍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로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오후까지 30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 그 밖에 강원 지역과 충북,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 내륙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은 일시적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에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은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춘천과 원주 30도, 대전과 청주, 전주가 33도, 대구 34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제주 해상에서도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 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